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의회에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현 의원님을 모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이동현입니다. 오늘 주간 시흥 애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시흥 시민들께 이렇게 유튜브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은데요. 여름 내에 건강과 가정은 무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경기도 의회 재선 의원으로 네.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정치하시면서 정치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재선 도의원으로 벌써 횟수로 이제 8년째 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조정식 국회의원의 정책 비서관으로 10여 년 활동한 게 정치 입문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조정식 국회의원 정책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중앙 정치나 또 법 개정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담당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을 이 지역의 사업, 시흥 발전 사업, 뭐 서울대 유치 사업이나 서울대 병원 사업 이런 이제 국책 사업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게 정치 입문 계기가 됐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자문이 이 국토정책 전문 보좌역을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인수위 격으로 그 업무를 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필드 정치에서 좀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께서는 이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사실 정치인으로서 정치 철학이 뭐냐 이 질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항상 그래서 마음속에 정치 철학이 어떤 건지 내가 무슨 의미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 보면 대학 첫 장에 명명덕, 친민 그리고 지어지선이라는 이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되뇌이면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이 명명덕은 정치인의 자세로서 스스로를 닫고 항상 바른 자세로 수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준비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친민은 이제 시민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친민이란 단어를 항상 이렇게 되새기고 있고 그리고 이 지어지선은 이제 정치인이 지켜야 될 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인의 선이라는 게 공공이익에 봉사하고 자기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결단할 건 결단하고 정치인으로서 태도를 이렇게 견지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대학에 나온 첫 구절 명명덕 그리고 친민 이 지어지선을 항상 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보고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경기도와 네.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그 활동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네.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네. 사실 도의원으로서 일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이렇게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이 사실 이 지역 발전이나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 정책적 일들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내에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완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과들이 매우 소중하고 다 기억에 남습니다.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제 정책적 또는 어떤 성과를 이렇게 표현할 때 광역 정책적 성과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이 주민들을 어떤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생활 정치로서의 성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항상 일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도의원으로서 이제 광역 정책적 성과라고 기억에 남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지방자치 학회에서 우수조례로 평가받았던 상을 받았던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적극행정 지원 조례입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제 행정이 이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길 바라고 대응해주길 바라는데 이 행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 활동하면서 조례를 준비해서 재선 의원 들어가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이게 또 마침 이렇게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자치 학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던 게 개인적으로 매우 좀 좋은 기억이고요. 예를 들면 또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정책수석이나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에 이제 정책통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집행을 했죠. 제가 상당한 역할과 이제 지원을 했었고 무상교복이라든가 또 청소년 반값교통비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학부모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이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사실상 모든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 체육관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정책수석하고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다. 광역적 정책 성과다 이렇게 표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경기도 도의원이 돼서 여러 이제 작업을 준비해서 이 경기도 경제 자유구역을 이제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사실 도의원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물론 이제 조정식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역할을 해서 경제자구역 지정을 받고 이 100곳 일대가 이제 경제자구역 지정이 됨으로써 뭐 종문단 유치나 외투 기업 유치나 이런 거에서 또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초석을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100곳에 이제 중부 해양경찰청이 이제 유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부 해양경찰청이나 그 우리 공공용지에 이제 그 시흥 남부경찰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유치해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이제 생활정치 관련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파크골프장 이제 희망공원에 하는 파크골프장도 이제 제가 도의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왕 2동, 정왕 3동하고 105 2동 사이에 이 차단 녹지 옆에 이제 맨발 걷는 황토길을 이제 제가 이제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매우 좋으시고 하늘공원 애견 놀이터나 또 우리 한라 1, 2차 사이에 이제 우회 진입로 그렇죠. 그리고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뭐 이제 주민들께 좋아하시는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생활 정치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이제 거는 기대들을 보면 국회의원이든 도의원님들이든 도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냐 네, 가장 쉽게 국가 예산 얼마나 맞습니다. 가져오냐 맞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예산들은 참 내가 가져오는데 애를 먹었고 또 가져온 거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면 자랑상 한 말씀. 경기도의원과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다양한 뭐 정책이나 민원을 잘 챙기고 뭐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예산으로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게 예산으로 성과를 냈다는 것이 시흥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성과를 내야 되고 오랫동안 하면서 뭐 예산 전체 제가 이제 도비 확보를 한 거를 좀 누계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이제 몇 개월간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것들 중에 지금 한국공학대 곰솔루리숲이 이제 한국공학대가 이제 곰솔루숲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불편하다. 그리고 상권과 연계도 안 돼서 상권 활성화도 안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고 제가 이번에 한 23억을 확보해서 이제 이 보행 통로를
지하로 이제 만드는 보행 통로 조성 사업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뭐 생활체육 매우 중요하죠. 생활체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흥에 이제 배드민턴이나 태권도 같은 경우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배드민턴 그리고 태권도 전용 트레이닝 센터를 제가 도비 한 13억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 뭐 말씀드렸던 한라 1, 2차 단지 우회도로나 그 이제 공원 조성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9억을 확보해서 실제 이제 얼마 전에 이 그 도시숲 공원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희망공원에 18홀짜리 이 파크 골프장 예산이 이제 5억을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전체 제가 했던 뭐 생활 SOC든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 사업 예산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시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네네. 우리 주간생활로 이렇게 좀 활동하는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활동 중에서 네. 우리 시민들, 특히 시니어들이 관심이 많은 게 그 파크 골프장 준비하는 거, 희망공원에 준비하시는 거. 네.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그게 지금 처음에는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될까 안 될까 뭐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지금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그 생활체육인도 그렇고 뭐 시니어들도 그렇고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에서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 추진 어떤 계기 네. 또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조금. 네. 시흥시의 이 파크 골프장이 지금 장현 지구에 그렇죠. 구홀로 나인홀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나누다 보면 특히 이제 생활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나 그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도 그래서 많죠. 저도 제 도의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을, 또 예산 확보의 상당 부분을 이 생활 스포츠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이 파크 골프에 대한 이제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다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흥에도 꼭 제대로 된 정규 그 18홀 이상의 파크 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말마다 어디 뭐 화천이든 어디 외지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요. 또 이 파크 골프가 아시다시피 뭐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 정식 종목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스포츠를 넘어서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어떤 스포츠로 육성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는 이게 좀 늦어지게 된 게 좀 안타까운 게, 이 좀 도시에 오히려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또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생명공원 쪽에 이 부지를 좀 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뭐 18호를 하기에는 좀 좁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희망구장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 공사 기간이 좀 사업 기간이 길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8홀 정규구장이고, 이 18홀 전체의 이 그 거리가 한,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한 16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20에서 130m짜리 정규 모든 홀들이 이 정규 홀에 다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께서 만약 이게 이제 올해 말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열심히 공사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흥에도 이제 주말에 어디 안 나가시고 또는 외지에서도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정규 파크 골프장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그 타 지역에서 네. 뭐 진행하던 이런 그 대회 같은 것들도 유치할 그렇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네. 시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가는 네, 게 네, 될 네. 것 같아요. 대회 유치나 또 이 파크 골프장 정규 규격의 파크 골프장이 이제 조성됨과 동시에 이 육성 프로그램도 파크 골프 협회나 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그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크 골프가 3세대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시니어들이 지금 많이 관심 갖고 하잖아요. 특히 그러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운동이 상당히 저도 이제 몇 번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운동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들한테는 좋은 네. 그런 그 종목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면서 특히 네.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잘 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네. 좀 부족했다 이런 네. 부분도 있었을 텐데 특히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뭐 소개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이렇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매이 정치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크게 아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표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보니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그때 더 뭔가 정책적 전략을 좀 잘 짰거나 어떤 접근법을 달리했으면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뭔가 또 도의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요 얘기는 제가 많이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대 백옥병원이 얼마 전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와 서울대가 이제 협약하고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본인의 이제 이 도지사 공약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또 서울대 쪽에도 이거 경기도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하는 게 목표인데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신규 뭐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되면 이게 병원의 어떤 효과성이나 그리고 비용 문제라는 게 발생하니까 그렇죠. 서울대병원이 워낙 뭐 쟁쟁한 의사들과 인프라가 있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할 때 경기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동시에 추진하자 서울대병원과 함께.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매우 이게 좋은 생각이다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거 추진을 했지만 이제 성과를 못 낸 거죠. 뭐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대통령으로도 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완료를 못 시킨 부분이 좀 아쉽고 다행히 이제 서울대병원이 잘 착공을 해서 이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우리 시흥시나 우리 경기도 서남부의 이제 거점 핵심 병원으로 주민들의 의료 공공의료 확대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라는 게 여러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선 때 혁신특위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의회 혁신특위를 구성을 해서 혁신특위에서 나오는 제안들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이나 뭐 연수 문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혁신특위도 구성해서 실제 활동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특위가 잘 안도 만들고 했지만 이제 어떤 가시적인 변화까지는 이제 못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제 지역 신문 발행을 20여 년 이상, 25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정치 활동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또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특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지면 바꿔지는 거에 맞게 정치의 어떤 그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좋은 생각이시네요.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나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반발짝 정도는 더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는 시대 환경에 또 앞서 나가는 최소한 발맞춰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린이 병원 재활병원 이런 건
아직 의원님이 정치 활동을 안 하실 건 아닐 테니까 계속 하실 네, 테니까 이건 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네. 그걸 서울대 병원 주변에 그런 네. 인프라가 있는 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네, 네. 계속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네. 뭐 시흥 시장 출마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가끔씩 들리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언젠간 그 구체화 되긴 하겠지만 네. 향후 정치 활동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네. 이참에 한번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께서 이동현 도의원에 대해서 보다 좀 큰 일을 했으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저도 어쨌든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좀 더 그 권한이 있는 자리에서 시흥 발전과 우리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도의원 활동 또 지역 정치 활동을 해나가면서 시민들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또 지금처럼 일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인터뷰를 이제 하기 전에 과거에 했던 의정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떠들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정 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의정 보고서 카피를 이동현은 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21년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정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이재명 뭐 도지사 때나 뭐 대선 때 그걸 보고 한 건 아닌데 이동현은 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끼면서 느낀 것이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과 정직하게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로서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흥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높게 평가해 주시고 또 이동현 도의원을 좀 다르게도 써보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흥 시민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주간 시흥 우리 시흥 시민들께서 많이 애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풍요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주간 시흥에 큰 힘이 됩니다.